혹시 모임에만 나가면 괜히 작아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 자식 자랑 시작하면 웃는 척하면서 속이 뒤집힌 적 있으신가요? 혹시 부러운 사람 앞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그냥 건강이나 챙겨야지라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늙어서 모임에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인생을 잘 살았는지, 누가 준비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 화려한 말보다 얼굴 표정이 먼저 말해줍니다. 말끝마다 자랑이 묻어나는 사람, 아무 말 없어도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서면 부러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모임에 나가면 가장 부러운 5가지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 모임에 나가면 가장 부러운 5가지 사람 중 첫 번째는 자녀들이 잘 성장해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정 모임만 나가면 공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들 인사만 주고받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누구 자식이 뭘 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요즘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년 퇴직했는데 3억 퇴직금 받았대요. 부모 효도한다고 차도 바꿔주겠대요. 그 순간 분위기는 정지된 듯 조용해지고 모두가 머릿속으로 자기 자식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렇게 효도받을 수 있을까? 아니, 지금이라도 연락 한 통 올까? 김 여사는 그런 대화 속에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손주 사진, 딸이 보내준 유럽 여행 영상, 아들이 입사한 대기업 사진까지 줄줄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딸이 70번째 생신이라고 제주도 풀빌라 숙소를 잡아줬다고 합니다. 공항부터 렌터카까지 딸이 다 알아서 예약하고 식사 예약까지 챙겼다며 자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부럽다는 말과 함께 웃지만 그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묵직한 씁쓸함이 있습니다. 모임 끝 무렵 조용히 앉아있는 윤 여사가 눈에 띕니다. 말없이 미소만 짓는 윤 여사는 묻지도 않았는데 늘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냥 건강하면 됐지요. 그러나 소문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윤 여사의 큰아들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연락이 끊겼고 작은 아들은 외국으로 나가 연락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생일, 명절은 물론이고 아프다는 소식에도 돌아보지 않는 자식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아픔을 나눕니다. 이 여사도 조용한 편입니다. 한때는 3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2사람은 외국으로, 1사람은 수도권. 대기업에 보낸 걸 자랑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큰딸은 결혼 후 남편 지방과만 친하게 지내고 둘째는 일 때문에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이 어렵습니다. 막내는 혼자 살아보겠다며 나갔지만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이 여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자식 셋 다 잘됐다고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도 저녁 같이 먹자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성장해 효도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복입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를 챙긴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생신이라고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고 주말마다 시장에 가자고 전화하고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면 함께 손을 잡아주는 자식. 그런 자식이 있는 부모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병원에 누워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건 연금보다 더 강력한 안정감입니다. 한 번은 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우고 남편까지 먼저 보내고 매일 혼자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매주 한 번씩 밥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 저녁은 아들과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때 느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비싼 고기도 고급 식당도 아닌 자식이 차려준 한 끼라는 걸. 모임에서 자녀 자랑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결실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식 이야기를 꺼낼 때면 모두가 조용해지고 누군가는 부러움에 숨을 고르고 누군가는 서러움에 고개를 숙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과 기쁨은 자식에게서 오고 그 자식이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통장이 두둑해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보다 자식이 챙겨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받는 사람이 더 부러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어김없이 한 손에는 지갑이 무겁게 들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 회장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만 사실 예전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은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회장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매달 꼬박꼬박 3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임 식사비는 물론이고 단체 여행비까지 항상 먼저 내고 나중에 천천히 줘요라고 말하는 그 여유, 그 당당함. 다른 사람들은 감히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날도 모임이 끝난 후 근처 찜질방으로 이동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송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볼게요. 목욕값도 없는데 무슨 찜질방이에요. 그 말에 좌중은 순간 조용해졌고 조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송 여사님 같이 가요. 제가 다 쏠게요. 돈 걱정 말고. 송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자신도 젊을 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은 42만 원이 전부이고 그것도 겨우 생계비 수준이라 외식 한 끼도 눈치 보며 계산해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젊었을 땐 남편 사업 잘 되며 호강했지만 IMF 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건 보증으로 날아간 집 한 채와 빚이었습니다. 아무 연금도 없던 정 여사는 기초연금 30만 원에 기대어 살다가 어느 날 마트 계산대에서 7천 원짜리 고등어 한 마리를 들고 카드 결제가 안 되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 여사에게 조 회장님의 삶은 다른 세계 이야기입니다. 늘 넉넉한 얼굴로 요즘 어디 여행 다녀왔어요? 라며 말을 거는 그 모습이 한없이 부럽고 아득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엔 건강이 최고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건강보다 중요한 게 바로 돈입니다. 병원비가 없으면 건강도 지킬 수 없고 전기세가 밀리면 겨울에 추위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 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돈 앞에서 손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성공자입니다. 늙어도 돈 걱정 없이 병원 가고 손주 용돈 쥐어주고 여행 한번 다녀오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러움입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장 여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연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조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좀 덜 쓰고 30년 버텼어요. 뭐 월급도 적었지만 끈기 하나로.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자영업하다 망하고 사기당하고 퇴직 후 고용보험도 못 받았던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넘게 보험료를 넣었지만 막상 연금액이 70만 원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만 겨우 챙겨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임 중 누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달려간 건 또 조 회장님이었습니다. 입원 수속부터 병실 비용 선납까지 망설임 없이 처리해주는 그 여유에 가족보다 든든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느꼈습니다. 돈이란 건 단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늙었을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라는 것을요. 그래서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넘어서 늙어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눈치 안 보고 밥 한 끼 먹고 모임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늙어서 가장 부러운 이름이 됩니다. 바로 연금 부자. 세 번째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아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임 장소로 들어오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반듯합니다. 바로 이 대장님입니다. 70 중반을 넘긴 나이지만 얼굴색은 혈색이 돌고 피부는 탱탱하며 어떤 날은 티셔츠에 운동복 바지를 입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저 몸이면 반칙이지. 하지만 반칙이 아닙니다. 그 몸은 반세기 동안 새벽마다 뛰고 수영하고 근력 운동을 해온 결과입니다. 이 대장님이 젊었을 땐 주변에서 운동 미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내일 조깅해야 되라고 거절하고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공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새벽 오시면 일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아침밥보다 먼저 아령을 듭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이어온 운동 습관은 지금 그의 몸에서 빛을 발합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고혈압? 그런 단어는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젊었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들면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운동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라 말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8세 생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척추 협착증이라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더뎠고 근육이 없으니 걷는 것조차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란 걸. 이 대장님과 김 여사는 같은 모임에 있지만 노후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대장님은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며 자전거로 근처 10km를 가뿐히 달립니다. 반면 김 여사는 시장 한 바퀴 돌고 나면 무릎이 붓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의자부터 찾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과 선택이 만든 극명한 노후의 현실입니다. 한 번은 동호회 여행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숙소 근처 계곡에서 다 같이 물놀이를 하다가 한 여사님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 대장님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여사님을 번쩍 안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장님은 몸이 장난 아니야. 영화 배우 같더라. 여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 안아주는 것도 힘든데 저분은 사람을 들고 뛰어다녀요. 이 대장님의 건강은 단순히 근육이 붙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병원비가 들지 않고 약봉지도 없으며 장기 요양이라는 단어가 아직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이 병원 진료 예약하느라 아침을 허비할 때 그는 운동장 한 바퀴를 더 돕니다. 남들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챙길 때 그는 물 한 잔 마시고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자입니다. 건강은 결국 늙어서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정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좀 걸을걸? 지금은 계단 몇 개가 산 같아. 병원에서는 운동하라고 하지만 이미 무릎 연골은 닳아있고 체력은 바닥입니다. 반대로 이 대장님은 혼자서 어디든 다닙니다. 여행을 가도 짐을 혼자 들고 열차 타고 걷고 또 걷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바로 진짜 노후의 자산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병원 침대에서 여행 사진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한 사람은 늙어서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혼자 힘으로 목욕도 하며 매일을 에너지 넘치게 살아갑니다. 친구들이 허리가 안 펴져서 못 나가요? 요즘 어지러워서 모임 못 가요라 말할 때 그들은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해볼까 고민합니다. 병원 갈 시간에 공원에 나가고 약국 대신 헬스장을 찾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며 그 결과는 늙어도 늙지 않은 사람이라는 부러운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계속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다들 335 모여 앉아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로 하루를 풉니다. 그런데 유독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 실장님입니다. 항상 정장 바지에 셔츠 차림, 깔끔한 머리와 반듯한 자세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은 이미 은퇴자가 아닌 현역 그 자체입니다. 죄송해요. 오전 수업 마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그가 늦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 실장님은 68세입니다. 일반 회사 정년퇴직 후 3년간 잠깐 쉬다 60세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고 평생교육원에서 문서 작성법을 배우고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그 후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구청,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불러주는 인기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제법 괜찮습니다. 강의 한 건에 6에서 10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부러운 건 그 얼굴에 맺힌 자부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뚜렷한 이유로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어디론가 향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같은 모임의 박 여사는 상황이 다릅니다. 남편 퇴직 후 함께 꽃집을 운영하다 건강이 나빠져 그마저 접었습니다. 지금은 할 일 없는 하루를 TV 앞에서 보내며 말합니다. 나는 하루가 너무 길어. 아침 먹고 나면 저녁까지 뭐 해야 할지 몰라서 시계만 쳐다보게 돼. 처음엔 친구들과 카페도 다니고 여행도 했지만 그것도 몇 번이지요. 결국 반복되는 무료한 하루가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우울약을 먹지 않으면 밤잠조차 설 수 없습니다. 김 여사는 퇴직 후 자격증을 따보겠다고 시도했지만 주변의 조롱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쉬어라 쉬어. 그 말에 움츠러들어 책을 덮었고 지금은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때 귀 막고 계속했으면 지금쯤 나도 뭐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녀는 요즘 구청 문화센터 강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쉽니다. 오 실장님의 삶은 노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젊었을 땐 일에 쫓겨 살지만 늙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체력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노력은 어느 날 갑자기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 번은 구청에서 스마트폰 교육 요청이 왔는데 젊은 강사들이 이해 못해주는 부분을 오 실장님은 단번에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메시지 버튼인데요. 예전 전화기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강생들은 박수를 쳤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 모두 수업 끝까지 들으셨어요. 모임 사람들은 오 실장님을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매일 스케줄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법니다.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존재 이유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에 책을 폈던 시간들, 손 떨리며 마우스 클릭 연습을 했던 그 눈물겨운 과정은 지금 그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게 문제이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 실장님은 둘 다 가졌습니다. 그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강의하고 퇴근길에 국밥 한 그릇 먹으며 말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늙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 등을 취득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가장 부러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매일이 월요일이고 매일이 의미 있고 매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늙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늙었어도 부부금실이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모임 장소 한쪽에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손을 꼭 맞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멈춥니다. 바로 이 선생님 부부입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모임에 오고 함께 돌아갑니다. 어느 날은 이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없으면 나는 외출도 귀찮아요. 이 사람 따라다니는 게 내 하루 일과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나이에 손잡고 다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모임에서 김 여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마다 말도 안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그제서야 응하고 대답해요. 남편과 한 집에 살지만 하루 종일 각자 방에 들어가 TV만 본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예전엔 사랑도 했고 함께 여행도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귀찮아졌고 결국 그냥 같이 사는 남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남편 얼굴 보면 짜증부터 나요. 말 한마디에 싸우고 밥상 던지고 요즘은 숨소리도 듣기 싫다니까요. 반면 이 선생님 부부는 사소한 일도 함께 상의합니다. 아침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고성도 오가고 냉전도 있었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늙고 병들수록 오히려 의지하게 되었고 지금은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 있어서 다행이야. 이 선생님의 아내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결혼하고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그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임을 그 부부는 보여줍니다. 최 여사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 좋았지만 몇 해 지나자 고독이 무섭게 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도 반찬을 만들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장을 봐도 어디든 혼자입니다. 아프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그때는 말싸움도 그립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가에 주름보다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늙어서 부부금실이 좋은 사람은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보듬으며 버틴 시간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 관계는 연인보다 깊고 친구보다 따뜻한 존재입니다. 함께 병원 가주고 같이 약 챙기며 잠자리에 들기 전 손을 잡아주는 배우자. 그건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부부는 모임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눈빛 하나로 통하는 사이. 누가 봐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선생님이 아내를 위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김밥에 달걀말이, 손수 만든 과일까지. 이 사람 입맛에 맞는 게 없다고 해서요. 제가 해봤어요.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그 도시락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늙어도 마음은 젊은 부부만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부부금실이 좋은 사람은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함께 나누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주름을 보며 살아온 세월을 기억하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남은 시간을 준비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그것은 어떤 어떤 자식의 성공보다 위대한 노년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진 부부는 늘 그 자리에 함께 웃고 있습니다.